거의 답이 없으니까 잘 촬영을 해놔요. 세 개 더하면 일단 델타 캐시가 나와야 되니까 현금 흐름 변화량 보면 56,800하고 37,300이 되니까 여기가 19,500이 나오는지 점검해 주시고, 아까 이제 직접법 했는데요. 직접법은 아까 한 거 집에서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41,70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법으로 한번 해보고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보세요. 그죠? 205페이지 가보시면 투자활동 꼽으라고 그러면 주로 낭커런트 에셋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와 대표적인 낭커런트 에셋은 PP밖에 없잖아요. 그죠? PP이고 일단 PP의 AD부터 보세요. AD는 그 12만 5천하고 7만 1,200이면 얼마 변했냐면 53,800이니까 53,800이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럼 AD의 변화량과 감가상각비가 일치한다는 소리는 매각이 없었다는 소리죠. 그럼 취득밖에 없었다는 소리고, 아무 말 없으면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럼 PP는 975랑 883의 차이라면 92,000 주고 산 거죠. 그럼 첫 번째 PP는 그냥 92,000의 유출액이다. 이거밖에 없죠. 사실은 투자활동 이거밖에 없으니까 인베스팅 이걸로 확정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싱은 아까 본드 가보세요. 본드 페이어블은 얼마가 변했냐면은 3만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206페이지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에서도 본드를 발행한 거는 3만 달러라고 해줬으니까 첫 번째 본드를 발행해서 3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찾아주고,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파이낸싱의 대표적인 산물이 그 커먼스탁하고 APIC가 변했으니까 주식을 증가한 거잖아요. 아까 자료에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크로스체킹하면 커먼스탁은 얼마 증가했어요? 2만 증가했잖아요. 6만 7천, 4만 7천이니까. APIC는 22만 6,300 마이너스 19만 5,900 하면은 3만 400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3만 400에다 2만 더하면은 5만 400이 증가한 거고, 5만 400은 아까 거기 20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동글뱅이에 어디셔널 쉐어즈 5만 400 프로시드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5만 400은 스탁과 관련된 그 증자액이다 보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배당이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배당. 넷인컴이 얼마예요? 58,900이면 빨리 델타 리테인 더닝하고 맞춰보라고요. 자, 리테인 더닝 변화량은 얼마예요? 61만 2,300 마이너스 66만 600이면 48,400이 증가했잖아요. 리테인 더닝은 48,300이 증가하고 이익은 58,900이라면 안 맞는 건 배당이죠. 그럼 얼마예요? 1,600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1,600은 디클레어드잖아요. 페이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부채 중에 디비던드 페이블 없으니까 다 페이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중간에 있었나요? 1,600 있었죠? 1,600 있었으니까 좋다. 마이너스 1,600은 페이드다 이렇게 해주고, 파이낸스는 요거 3개만 네팅이 좀 되니까 8,400 마이너스 1,600이면 69,800이죠. 그래서 요거 3개 더해서 요거 나오는지 크로스체킹하고 일단. 그래서 좀 BS 보면 투자랑 재무가 몇 개 좀 되거든요. 생각보다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장 일이 많은 건 영업활동 직접법이죠. 해보니까 그잖아요. 투자활동도 뭐 많아봤자 두세 개인 거고 파이낸싱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업활동을 직접법으로 주는 게 좋냐 간접법으로 주는 게 좋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간접법이 편하다고요. 몇 개만 우리 5회만 빨리빨리 땡겨주면 되니까 일단. 여기 이제 됩니다. 넷인컴은 아까 얼마였냐면은 58,900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부터 찾아보라고요.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53,800 있었으니까 53,800원 더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투자나 재무활동 개인이나 로스가 있으면 제거하면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그냥 투자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개인이나 로스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맨 밑에 인베스트먼트 인컴 3,300원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지분법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3,300 안에는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밖에 없으니까 다 투자 활동은 없는 거죠. 그 안에. 왜냐면 이자나 배당은 영업활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단계는 없이 막바로 3단계로 가면 되는 거니까 3단계도 빨리 리스트업을 하면 AR 인벤토리인데 중요한 건 트레이딩도 데리고 와야 돼요. 트레이딩도 영업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영업자산 4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채는 이렇게 많어. 어카운트, 페이어블, 디퍼드, 레비뉴, 페니드, 게니스, 그다음에 웨이지, 페이어블, 진짜 많잖아요. DTL, 텍스, 페이어블, 부채는 5개.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많은 건 좋은 거죠. 내가 힘들어서 그치,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짜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OA가 4개, OL이 5개인 거잖아요. 감가상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영업자산, 영업부채만 잘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더해서 아까 구한 답 41,700이 나온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산 안 하고 방향만 잡을게요. 계산까지 다 못하니까 집에서 하라고. 설날 때 심심할 때 이런 걸 하라고. 자, 아까 AR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빼고. 자, 재고자산은 증가했으니까 빼고. 마케터블 시큐리티도 증가했으니까 빼고. 자, 프리페이드도 증가했으니까 빼고. 부채, 어카운트 페이어블 증가했으니까 더하고. 자, 디펄드 레비뉴 감소했으니까 빼고. 어카운트 웨이지 페이어블 증가했으니까 더하고. DTL 증가했으니까 더하고. 자, 인컴텍스 페이어블 증가했으니까 더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차이는 엑셀로 긁어다가 체인지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쫙 썸해서 41780 나오는 집에서 한번 체크해보라고요. 여러 문제를 풀면서 공통점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푸는 그 패턴은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좀 특이한 계정 한두 개 생길 때마다 그것만 좀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됐고, 자, 그다음에 207페이지 빨리. 자, 207페이지도 거기 밑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아까랑 다른 점은 그 3개가 아니라 5개 늘었죠. 이제 좀 더 골라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줄에 직접법이다 확인하고, 다이렉트 메소드다 확인하고, 또 이 회사는 그 페어밸류 옵션을 일렉트하지 않았으니까 FVO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우리 그냥 전통적인 기술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직접 법인 걸 명심하고요. 그럼 밑에 팝업 5개를 보는데 첫 번째 파이낸싱이고요. 자, 두 번째는 캐시플로우에도 보고하지 않고 공시사항에도 보고하지 않고 세 번째는 공시사항에 보고하고 네 번째는 투자활동이고 다섯 번째는 오퍼레이팅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꾸면 그냥 O, I, F, S, N이라고 할게요. N이 뭔지 알죠? 응? 보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은 직접법이에요. 직접법. 첫 번째 2번 이행에 가서 첫 번째 롱텀 데트를 이슈한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 행. 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토지를 취득하려고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분기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데빗의 랜드고 크레딧의 CS나 API CS면 키워드 디터미너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비연금 공시사항 이건 직접 간접 관계없이 공시사항 그러니까 정답은 S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아까 우리 풀었던 거 중에 17번 18번에 서플리먼트 디스클리 있었잖아요. 이거 있었으면 19번에 하나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라고요. 이건 직접법 간접법 관계없이 공시사항인 거죠. 자, 3번 펄처스 오브 트레저리 스탁이니까 4번 행 이것도 당연히 파이낸싱이죠. 자사주는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하고 5번은 이게 중요해야 되겠죠. 판매비랑 관리비에 있는 종업원한테 월급을 주면 지금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직접법이니까 오퍼레이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접법이었으면 레콘실레이션 할 때 급여를 조정하는 건 없잖아요. 급여는 주석의 공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딱 두 개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답이 N이죠. 뭔지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무슨 계산이 아니고 골라라 그러면 빨리 직접인지 간접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 따라서 S냐 N이냐 O냐 이거 왔다 갔다. I나 F를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원래 틀는 거죠. 그건 직접 간접하기 원래 틀는 거고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연관하는 거는 OSN이죠. OSN. O냐 S냐 N이냐 그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6번은 매도 가능 채무증권을 매각한 거니까 이것도 뭐 논쟁의 여지 없이 매각 대금을 얘기한 것이니까 인베스팅 답이죠. 근데 만약에 매각 대금이 아니고 매각 이익이면 답이 보겠어요. 6번에서 약간 변형해서 여기서 매각 게인이 나왔다면 게인이나 로스가 나왔다면 직접법일 때는 그 영업활동에 게인 로스를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공시사항의 레컨실레이션에 보고해야 하네요. 하니까 그때는 S가 답이고요. 간접법이면 레컨실레이션이 오퍼레이팅에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영업활동 보면은 그 게인 로스 제거한 게 보이겠죠. 그때는 여기 뭐가 답이에요? 오퍼레이팅 답이죠. 이거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쯤에서 보이냐고 묻는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보이니 주석 가야 보이니 이렇게 묻는 건데 간못 잡은 사람 위험 많더라고요.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나 봐요. 보였다 안 보였다. 7번. 자, 배당을 받은 거예요. 배당을 받으면 직접법은 오퍼레이팅에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오퍼레이팅에서 보이고요. 대신 간접법이면 배당은 조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잖아요. 대신 배당 받은 거는 공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N이 답이죠. 하나만 더 답해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두 개 답해보세요. 답해보겠어요. 감가상각비. S고요. 왜 버려하지 이거를? 감가상각비는 직접법에 가보면 감가상각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까 커스터머 서플라이 뭐가 보여요. 근데 주석에 가보면 레콘실레이션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공시상 가서 감가상각비가 보이는 거고 간접법은 오퍼레이팅에 가보면 보이죠 그냥. 레콘실레이션 하니까. 반대로 텍스 페이드면 답이 보겠어요. 그러면 O, S가 답이죠 이렇게. 법인세 지급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직접법은 그냥 영업활동이 보이죠. 근데 간접법은 조정사항이 아니니까 오퍼레이팅이 없지만 공시사항 두 개 중에 하나니까는 디스클로즈하면 보이죠. 이걸 있는 걸 다 연습해 본 게 우리 교재 가보시면 막 40몇 문제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풀어보고 가지 않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하여튼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 조심해서 하시라고요. 마지막 209페이지 가서 마지막 100번은 마지막. 이제 두 개 클릭하는데요. 일단 메뉴에 그 7번 209페이지 메뉴 7번 문제인데 디렉션 코퍼레이션 US 갭을 따르고 직접법을 가지고 현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12개의 사건을 가지고 첫 번째는 캐시 카테고리가 뭔지를 답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가 감소 이펙트를 답을 하는 거니까 유입액이냐 유출액이냐 영향 주지 않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일단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을 하고 그럼 첫 번째 2번 행에 가보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40만 달러에서 38만 5천 달러로 감소.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점이 이게 현금 흐름표를 그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이펙트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직접법이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거 안 보인다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캐시플로우 크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거니까 이거는 프리젠테이션 묻는 거고요. 이거는 크기가 얼만큼 무슨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답해 주시고. 이 정도면은 어카운팅 문제라고 해도 되지만 비이스에 가서 재무 관리나 이런 거 문제라고 해도 되죠. 캐시플로우 이펙트 묻는 거니까 뭐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의한 어떤 이펙트 묻는 겁니다. 이번부터 읽어보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AP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니까 이쪽은 디크리즈죠. 잘 모르면 그냥 데빗의 AP니까 크레딧의 캐시겠죠. 그리고 무슨 활동이에요? CF 오다 이걸 묻는 거라고요? 직접법이면 AP가 그 영업활동이 보이진 않죠. 그때 식으로 하면 여기 답은 다 노이펙트 다 틀렸겠죠. 근데 조심하라고요. 백과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풀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엉뚱해도 엉뚱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아까 트레이딩도 말도 안 되는 자료도 이렇게 줄 수 있구나 생각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3번은 그 뉴 데트 이슈로 인해서 이자가 나간 거잖아요. 이자는 무슨 활동이에요? 오퍼레이팅이고 디크리즈겠죠 당연히.
자, 캐피탈 익스펜디처. PPE를 구입하느라고 자본적 지출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4번은 인베스팅이고 디크리즈겠죠. 5번은 이것도 이제 고쳐야겠죠. 그래서 그 배당을 AFS로부터 받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AFS면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이런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고치고 싶은 걸로 고쳐요. 앞에 배당을 이자로 바꾸든가 아니면 AFS를 FVTN으로 바꾸든가 하여튼 본인 뭐 답은 똑같으니까 뭐가 됐든가 하여튼 본인이 바꾸고 싶은 걸 바꾸라고. 자유를 허락해줄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뭐가 됐든 직접법인데 이자를 받았건 배당을 받았건 다 무슨 활동이에요. CFO고 인크리즈가 답이겠죠. 6번 중요하죠. 6번. 6번은 PP, 그러니까 SS를 매각해서 장부에 8,200의 개인이 생긴 거 개인, PP라고 생각하고 PP 내 개인이 발생하면 네? 그럼 그 영업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이에요, 재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요, 잘해. 예를 들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이게 멀티플레이도 많이 나오는 건데 헷갈리면 안 돼. 그럼 투자 활동에는 20이 있어요, 120이 있어요. 120 있겠죠? 캐시플로우에는. 투자 캐시플로우에는 요거는 120 있을 테니까 이건 정해진 거고. 그러면 요 개인은 간접법이었으면 마이너스 조정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CFO가 답인 거죠. 근데 이게 직접법이니까 이 개인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인, 요 120입니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개인이건 로스건 120이 보고 되는 거랑 관계 없는 거잖아요. 120이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예요. 120이 들어와서 개인이 생긴 거잖아요. 120이 들어와서 로스가 생겨도 캐시플로우 영향 안 주잖아요. 하지만 간접법에서는 이익하고 캐시플로우의 차이는 영향을 주겠죠, 그거는. 여기서 답은 거기 난 캐시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주석에 가보면 조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S가 답이죠.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 고르라고 난 캐시가 답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아까 우리 디스클로즈를 답을 하시라고. 여기서도 노이펙트로 답을 하시라고. 캐시플로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묻는데 자꾸 이걸 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랑 이거는 별개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이거 계속 펴는 상태에서 베커 MCQ 잠깐 가보세요. MCQ. MCQ F8 40 가보세요. MCQ F8 40 가보시죠. F8 40 하고요. F8 40 한 다음에 28 갈 테니까 40 잠깐 보세요. 40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어 코퍼레이션은 대신에 얘는 간접법이죠. 간접법. 간접법으로 그 작성하는데 50만 달러짜리 장부가 이큐먼트를 40만에 파는 거예요. 여기가 50만이고 여기가 40만이니까 10만은 이제 로스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인베스팅에는 얼마를 보고 해요. 40만이 답이고요. 대신 로스나 게인은 직접법이면 아예 언급이 없는 거고요. 간접법이면 플러스 조정이죠. 그럼 아까 직접법이었으니까 노이펙트인 거예요. 지금 간접법이었으니까 어디션으로 조정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달러 캐시플로 묻는 거랑 개인 로스 10만 달러 묻는 거는 따로따로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PP니까 투자들 이렇게 뭉쳐가시면 안 된다고요. 28번도 마찬가지죠. 28번 가보세요. 28번도 이큐먼트를 매각해서 개인이 생겼대요. 개인이 생기면 투자 활동에 보고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또 했어요. 그만해 이제 투자. 아니 개인 로스 그만한다고 했잖아. 몇 번 얘기해 돼. 살라대로 나와야 안 되겠어요. 더 얘기해요. 이러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개인은 보고 안 하고 대신에 간접법이면 조정상이 아니에요. 조정상이 그때 더해요, 빼요. 빼니까 이제 그때는 그 빼요. C가 답이죠. 하지만 아까 여긴 직접법이니까 아예 보고사항도 아니죠. 하지만 레컨실레이션이니까 아예 N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공시사항이라고도 하면 되잖아요. MCQ에서 강조하는 문제라고요. 아니, MCQ 추억 있을까 봐 얘기한 건데 괜히 얘기는 괜히 마음 안 좋아지고. C 209페이지 다시 들어보시고요. 어디까지 했어? 6번까지 줄 건. 7번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지금 직접법이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까 직접법은 두 번 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가상각은 아까 별개로 빼놓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답은 N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레컨실레이션 대상이니까 공시상이라고 보면 있겠죠. 여기는 뭐 N이 답이지만 아까 우리 버전으로는 공시상이 답인 거고 당연히 이것도 현금으로는 아니죠. 여기서 또 이제 혼자 오버하면 안 돼요. 감가상각을 하면 캐시플로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상한 생각 하겠죠. 감가상각 세금을 줄이지 않냐. 헐. 근데 그런 생각이 긴장한 어느 순간 확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단순하게 묻는 거. 그 순간만 묻는 거예요. 근데 제목에 가서는 또 그렇게 답해야겠죠. 감가상각도 절세 효과를 나중에 해줘야 되니까. 잘해. 8번. 8번은 트레이딩 시큐리티를 구입해서 난커런트로 분류한 거예요. 난커런트 분류했습니다. 그럼 트레이딩은 커런트도 되고 난커런트도 되고 오퍼레이팅도 되고 인베스팅도 되는데 여기 팔러스에는 오퍼레이팅이나 인베스팅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 없이 여기서 그냥 둘 다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CFI로 돼 있지만 사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구입한 거면 구입했으니까 디크리즈는 확실한 거고 투자나 영업활동 둘 다 가능한 거죠.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이거 두 개 조심하세요. 막 가다가 또 여기서 할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특히 이제 분류가 나올 때는 직접법, 간접법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계산은 어차피 자기가 뭐 구별 안 해도 하다 보면 이게 직접이냐 간접법인지 파악이 될 텐데 이제 고르라고 할 때는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9번. 어쿠르드 라이빌티가 증가하면 미지급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월급을 주고 안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현금 흐름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고 보고요. 인크리즈고 얘는 CFO 이펙트가 있다고 답해 주시고. 자, 10번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당연히 무슨 활동이에요? 파이낸싱이고 인크리즈겠죠. 인크리즈라고 답하시고. 자, 11번 60%의 종속회사를 구입한 거죠. 60%면 어쨌든 머저는 아니고 어퀴션이니까 일단 구입한 날은 돈 나가고 인베스트먼트를 처리했다가 연말에 가서 연결점에서 만들 때 요 금액하고 그 서브시디어리 자본하고 상계 제거해야겠죠. 인베스트먼트랑 저쪽이랑 제거하면서 40% NCI랑 디퍼런스랑 굿딜이 나와야겠죠. 우리 US 갭이라면 그때 굿딜은 풀 굿딜이에요, 파셜 굿딜이에요. 풀 굿딜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라고 이제 우리 설명 끝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자체는 인베스팅이잖아요. 캐시 플러스 인베스팅이니까 CFI고 디크리즈 이렇게 하겠죠. 됐어요? 그지? 조심하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이거 취득할 때 관련된 부대 비용은 자산 처리예요,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취득할 때 우리 코스트는 다 자산 처리하지만 이 연결 대상일 때는 다 비용 처리하겠죠. 그래야 굿딜에 이거랑 통해서 굿딜이 나올 테니까 이때 관련된 취득 비용은 비용 처리했으니까 현금 흐름표는 오퍼레이팅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60%가 아니고 30%면 그때 자산 처리하니까 그때도 인베스팅 답이죠. 자, 12번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 현금이 유입이 된 거잖아요. 돈이 빨리빨리 들어온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인크리즈고 그 방향은 오퍼레이팅으로 하겠죠. 자, 13번은 디비던드 페이드입니다. 배당을 줬기 때문에 파이낸싱이고 디크리즈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법 2세트, 간접법 2세트, 그 다음에 뭐 고르는 거 한 2-3세트 풀어본 거잖아요. 이거보다 난이도 올려서 우리 교재 걸 가자. 교재 거 갑시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설날 끝나고 화요일, 수요일 연강이에요. 그리고 연결 및 나머지 다 복습을 잘 설날 때 미리미리. 자, 323페이지 가보세요. 323페이지 가서. 자, 맨 위에 그 아마존 현금흐름표 2016, 2017, 2018 보이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를 답하라고요.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이니까 거기 영업활동에 감가상각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8116, 11478, 1534 보이잖아요. 그럼 영업활동에서 보이지 공시상에서 보이진 않죠. 지금 맨 밑에 들어가 보면 그 캐시 페이드 포 인터레스트나 캐시 페이드 포 인컴 텍스는 그 공시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S라고 답을 하라고요. 대신에 이 공시상에는 커스터머 유입액이나 서플라이어 지급액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N으로 답을 하시라고요.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하여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319페이지로 가서 분류 빨리 하나 하고 계산 문제 하나 하고 둘 셋 해볼게요. 319페이지로 가서 거기 맨 위에 그 A부터 H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간접법 확인하시고 간접법. 자, 간접법인데 A, B는 영업활동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예요. CD는 투자활동 플러스 마이너스고 EF는 재무활동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고 G가 이제 서플리먼터리 스케줄이니까 간접법일 때는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인터레스트 페이드, 인컴 텍스 페이드, 비연금 투자 재무 이런 게 나겠죠. 대신에 날 레포티드니까 그러니까 커스터머 유입액, 서플라이어 유출액 이런 거 종업원한테 급여준 거는 다 N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H로 답을 해야겠죠. 1번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조정사항이잖아요. 더해요 빼요. 빼니까 B가 답이죠. 1번이 답이 B가 되는 거는 이해되죠. 2번 자, 얼라운스가 감소하면 넷 AR은 증가하잖아요. 아니, 그죠? 넷 증가하면 또 더해요 빼요. 빼는 거니까 거기 뭉쳐서 간다고 보고 B로 답을 하시라고요. 대신 3번에 주식을 발행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파이낸싱이니까 유입액이니까 이거 답이죠. 자, 4번은 감가상각비는 간접법 조정사항이 아니에요. 조정사항이고 더하니까 A가 답이죠. 자, 5번은 그 배당을 주면 누가 봐도 이거는 파이낸싱 유출액이니까 그때는 F가 답이죠. 파이낸싱 유출액이니까. 6890. 6번은 PPE를 구입한 거는 투자활동 유출액이니까 D가 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아니, HTM 구입액도 다 투자활동이죠. 이것도 D가 답이고. 8번에 AFS를 구입한 것도 투자활동이니까 D가 답이고. 9번에 트레이딩은 대신에 어디로 가야 돼요? 투자활동이 될 수도 있고, 오퍼레이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우리 해답은 그냥 두 개 다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일단. 그럼 만약에 이 투자활동으로 봤으면 D가 답이고요. 이거 해답을 좀 고쳐주세요. 잘못됐네. 해답을 나중에. 그다음 이거는 투자활동으로 볼 때고, 그다음에 영업활동으로 봤으면 답이 오겠어요. 이것도 이제 영업활동으로 봤으면 영업활동 유출액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이면 영업활동 유출액이 보이진 않죠. 그럼 증가하면 빼고 감소하면 더하고 이럴 테니까 여기서는 N이 답이에요. N이니까 여기서는 H가 답이에요. H가. 이걸 대비해서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샀더니 100원 주고 샀는데 현금이 100원 나간 거예요. 연말에 시가평가 해보니까 150인 거예요. 얘를 50원 더 포함시키면서 얘는 150이 되고 50원은 언리얼라이즈 게인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하고 다루세요. 얘는 넷인컴에는 얼마 영향 줘요? 50인데 CF5로는 얼마가 나갔어요?
영업 활동을 가정하면. 그럼 여기서는 100이 나갔잖아요. 그럼 얼마를 빼야 돼요? 150을 뺄 때 BS의 트레이딩이 증가하니까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50 안에는 구입액도 있고 그 평가이익도 있는 거지. 150만 보고 구입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N이라고요. H라고요. 인크리즈 인 트레이딩 증권이면 그때는 빼는 게 맞으니까 B가 답인데, 얘가 증가한 거를 빼는 거지 이 안에 구입액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날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해봐요. 지금 당이 땅 딸려서 안 되니까. 자, 10번 FVO도 마찬가지로 D가 답이죠. D가 답이죠 하시고. 해답이 둘 다 가능하다고 써주세요. 해답은 H로만 돼 있는데 D도 되고 H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왜냐면 투자도 가능하니까 트레이딩이. 이런 거는 너무 강박관념 하지 말고 한 80% 90% 맞는지만 체크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1번 틀린다고 뭐 10번 다 밀려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다 80, 90% 맞추는지 봐보시죠. 그렇죠? 자, 11번은 자사주를 매각했으면 파이낸싱이잖아요. 유의백이니까 이거 답이고. 그죠? 자, 12번은 텍스 페이업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더해요, 빼요. 더하니까 A가 답이죠. 간접법이에요. 13번. 자, AFS의 미시전 이익은 OCI잖아요. 그럼 OCI면 네딩컴 영향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CFO에도 영향 안 주니까 레컨실레이션 대상이 아니죠. 공시사항도 아니죠. 그러면 H가 답이죠. 14번. 자, 아까 얘기 라인 오브 크레딧이 증가하면 파이낸싱으로 유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15번. 본드를 리타먼트하는 건 상환한 거예요. 본드를 리뎀션 하면은 파이낸싱으로 돈 유출된 거니까 F가 답인 거예요. 16, 17, 18, 19, 20, 16. 자, 자사주를 구입하면 재물적으로 돈이 나온 거니까 파이낸싱 유출액이니까 F가 답이고. 17번은 자, 론을 했는데 노트 페이어블로 론을 한 거니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파이낸싱으로 유입이 된 거니까 요거는 이가 답이죠. 2. 그래서 데빗의 캐시고 크레딧의 노트 페이블이에요. 여기서 노트 페이블은 다 데트예요, 데트. 파이낸싱이 답하고. 18번은 PP를 구입했는데 어음을 발행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노트 페이블 상대 계정은 PP니까 이때는 뭘로 가야겠어요? 비연금 거래 공시상으로 봐서 그럼 아까 공시해야 되니까 G가 답이죠. G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고. 19번, 20번은 상각. 디스카운트 생각하면 더해요, 빼요? 더하니까 A가 답이고 프리미엄 생각하면 빼니까 B가 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제 2를 쫙 넣어요. 에너지도 해야지. 저는 이런 거 해야지. 21번. 페이턴트를 생각하면 어머타이저니까 강산업이랑 똑같이 보고 A가 답이죠. 22번. 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토지 받았으면 랜드 CS APS니까 비용 거래로 보고 그럼 또 G가 답이죠. 자, 23번. 인트레스트 페이블이 증가하면 인트레스트 페이블은 US 기업에서는 영업부채인 거예요. 그럼 영업부채가 증가하면 더하죠. 그리고 또 A가 답이고. 14번. 자, 파이낸스 리스를 개시한 거예요. 파이낸스 리스를 개시하면 데빗은 ROU고 크레딧은 리스 라이빌리티니까 비용 거래죠. 이것도 공지하는 거예요. 이게. G인가요? G가 답이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25번은 파이낸스 리스 페이먼트인데 원금을 갚으면 우리는 뭘로 봐요? 파이낸싱 유출액으로 보니까 그때는 F가 답인 거죠.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니까 잘 봐요. 자, 리스료를 냈는데 파이낸스 리스료인데 이자예요. 이자는 무슨 활동이에요? 오퍼레이팅. 답은 지금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그러면 공시사항이죠. G. 참고로 오퍼레이팅 리스료로 돈이 나가면 무슨 활동이에요? CFO죠. 근데 간접법이에요. 그럼 답이 뭐예요? H가 답이죠. 직접법이면 CFO 유출액인데 간접법이면 조정사항도 아니고 공시사항도 아니니까 H가 답이죠. 괜히겠네. 27번은 본드 이슈 코스트. 본드 이슈 코스트나 스탁 이슈 코스트 다 뭘로 보냐면은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보기 때문에 파이낸싱으로 보는 거고요. 다 유출액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 F로 가는 거는 똑같다. 그다음에 29번은 PPA 임페어먼트로 쓰는데 간접법이면 더하겠죠. 이거는 A가 답이고요. 30번 재고자산 적합법 손실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데빗의 로스고 크레딧의 인벤토리잖아요. 이거는 조정사항이 아니에요. 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요? 조정사항인데 BS에 재고자산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고자산 안에는 저거 말고도 구입이나 매각 이런 거 다 네팅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적합법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없죠. 공시사항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H가 답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H로 가는 게 두 개 외우라고 했죠. 그 재고자산 적합법 손실하고 대손상각비. 이 둘은 인벤토리나 AR에서 다 묻혀 들어가지 따로 플러스하는 비용이 아니다 그랬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책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디가 보냐면 자, 304페이지. 304페이지 맨 마지막 세 줄 정도 지금 주옥 같은 표현 해놓은 거 쫙 읽어보시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대손상각비랑 재고자산의 적합법 손실은 각각 매출채권의 순액이나 재고자산의 증감에 따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더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감가상각비나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이 영업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더하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실질적으로 플러스 시키는 거랑 그 이름이 보이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인데 재고를 만약에 150원짜리 사온 거예요. 그럼 재고를 150 샀는데 그 재고에서 적합법 100원이 손실 난 거예요. 그럼 BS 보면 재고가 얼마 증가했어요? 50이 증가하면 그 50을 가져다 빼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적합법 손실 얼마인지는 남한테 보여주는 건 없잖아요. 물론 그 50 안에는 적합법 손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펙트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냐 이게 보이냐고 이게. 그럼 인벤토리가 50이 증가해서 마이너스 50 안에 그 적합법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묻는 거지. 그 이펙트 자체로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30일로 다시 돌아가서 성급 비용을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한 거니까 더하겠죠? 여기 3. 이건 또 A가 답이고. 32번은 자, 론 리시버블이에요. 자, 론이에요. 론은 영업 활동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리시버블이니까 빌려준 거죠. 무슨 활동이에요? 인베스팅이고 빌려줬으니까 유출액이죠. 그럼 정답은 A, B, C, D 중에 D가 답이죠. 네, D가 답이에요. 유출액. 투자 활동 유출액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반대로 론 페이업이 증가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파이낸싱 유입액이죠. 아까 론이나 그 리스란 말이 나오면 리시버블이면 투자 활동이고요. 페이업이면 파이낸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33번 스탁 옵션을 엑서사이즈 하면 현금이 유입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무슨 활동이에요? 파이낸싱이니까. 이가 답이죠. 2. 대신에 34번에 컨버터블 본드가 컨버전 되면 그러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본드 페이블 없어지고 CS APS가 들어가니까 현금 흐름이 없는 재무제고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비용은 거래지만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공시사항이니까 그때는 G가 답이죠. 아무것도 아니면 H로 가는 건데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G로 답을 하시라고. 35번은 지분법 이익은 우리 그 가감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고 마이너스 조정이죠. 또 B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고. 자, 지분법 이익은 네딩컴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죠. 근데 CFO는 없으니까 빼줘야 되는데 인베스트먼트니까 영업자산이 아니니까 자산부채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투자활동과 관련된 개인을 보고 빼주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36번은 DTA가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빼야겠죠. 그건 B가 답이고요. 37번은 인컴텍스 페이드는 직접법이면 보고를 하지만 간접법이면 조정상이 아니지만 공시상이니까 G가 답이죠. 이게 뭐라도 걸리겠지 해서 막 만든 거예요. 어떻게 모르니까 이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38번은 어카운트 페이블 감소하면 더해요 빼요. 빼니까 B가 답이죠. 39번은 재고자산이 증가해도 빼야 되니까 B가 답이죠. 이 재고자산 증가 안에 아까 적합법 손실보다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적합법 손실 얼마인지는 아까 현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펙트를 묻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 대손상각비로 그래서 정답은 H죠. 조정사항도 아니고 공시사항도 아니고 얼라운스에 붙여 있을 테니까 정답은 H가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321페이지로 가서 간단한 거. 자, Q8-5. 자, Q8-5는 화끈하게 그냥 기초기말도 없고요. 증감만 준 거죠. 사실 그거만 있어도 되죠. 우리는 증감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보시고요. 대신에 그 다른 거랑 다른 점은 손익계산서가 없어요. 말아서 그냥 필요한 거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 322페이지에 보면 간접법으로 현금을 작성하는데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라 이죠. 대신 좀 특수한 계정을 몇 개 넣는데 첫 번째 거기 캐시 앤 캐시 이퀄런트 바로 밑에 AFS 보이잖아요. 근데 AFS가 20만 달러가 늘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 AOC에도 20만 달러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평가에서 평가 이익으로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아까 데빗 AFS고 크레딧 OCI면 그 레컨실레이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또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아까 H가 답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그냥 반영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그냥 다 평상시에 보던 계정이고 특히 부채가 보시면 주의할 점은 디비던드 페이업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디클레어드랑 페이드가 다를 거 아니죠? 페이업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고 우리도 이제 여기다 넣어가면서 하자. 이 판때기 그대로 넣고 어쨌든 다 더해서 거기 캐시 12만 달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2만 달러가 나와야 돼. 그 네딩컴 맨 밑에 가보면 첫 번째 동물뱅이에 79만 달러 보이니까 여기다가 79만 달러 한번 넣어주고 간접법이니까 빨리 해보는데 일단 그 네딩컴이 79만 달러인데 올라가 보세요. 리테인 더닝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29만 달러가 증가했다면 배당 선언액이 얼마예요? 50만 달러로 가겠죠. 79만 원 버는 애가 리테인 더닝은 29만 원만 증가했다면 50만 달러는 감소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디클레어고요. DP는 얼마 증가했어요? 16만 원 증가했다면 50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16만 원 증가했으면 지급액이 얼마겠어요? 34만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오늘 파이낸싱이니까 첫 번째 배당으로 마이너스 34만이다 이렇게 해주라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동글뱅이 확인하기 위해서 캐시 디비던드 50만 달러 디클레어 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빌딩 코스트 60만 달러고 캐링 어마운트가 35만 달러인데 35만 달러 매각한 거예요. 다행히. 그럼 개인 로스는 없죠. 없는 대신에 첫 번째 PP를 매각해서 35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먼저 잡아주고 대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캐시 PP AD인데 PP 그로스가 얼마냐면 60만 달러고요. 캐링 어마운트가 35만이 되려면 AD는 25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35만인 거니까 그럼 아까 우리 하듯이 PP를 데리고 델타 BS에 넣는다면 구입액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AD를 가지고 델타 BS를 분석한다면 감가상각액을 알 수 있죠. 올라가 보세요. PP는 얼마 증가했어요? 그러면 70만 달러가 증가했는데 60만 달러가 감소했다면 그러면 PP 130만 달러의 증가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말 없으면 돈이 나갔을 것이고 돈이 안 나갔다면 또 뭐 말이 있겠죠. 그다음에 AD는 변화량이 0이잖아요. AD의 변화량이 0이다 무슨 뜻이에요? 감가상각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감가상각 비용이랑 매각 시 AD가 같았다는 거잖아요. 뭐가 변화량이 0이라는 소리는 변화가 없었다는 소리 아니고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월급 한거 다 써봐요. 부의 변화량은 0이지만 네? 그래서 놀고 먹으면 노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도 알았던데.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25만 달러면 빨리 잽싸게 간접법이니까 딱 걸렸죠 우리한테. 그럼 25만 달러는 더한다고 표시겠죠? 간접법이니까. 특별 말이 없으면 요 130만 달러도 취득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요 문제 특별 말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322페이지 가서. 자, 메뉴에 그중에 11만 원은 롱텀 데트를 이슈해서 취득했다고 하니까
그럼 요 130만 달러 중에 11만 달러는 비연금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랑 롱텀 데트 거래가 섞여 있다는 거죠. 여기가 11만 달러라면 캐시는 얼마 같다는 거예요? 119만 달러가 나가겠죠. 요거는 투자 활동으로 보고 해주시고, 만약에 아까 우리 백퍼처럼 맨 밑에 공시사항 물어보면은 11만 달러는 그 서플리먼터리 디스클로저 넣어주라고요. 비연금 거래는 11만 달러 있었던 거니까. 두 번째, PP를 취득하느라고 119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로 가서, 자, 맨 위 세 두 번째 동글뱅이에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13만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래는 없었다고 하니까, 그럼 14만 5천 원을 팔았고, 다른 거래가 없었다는 건 구입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롱텀 인베스트먼트는 BS가 보면 10만이 감소했는데, 13만 5천 원을 받았다는 거는 3만 5천 원 처분 이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데빗의 캐시는 13만 5천인데, 롱텀 인베스트먼트는 10만 원이 감소했다는 거는 3만 5천 원은 개인이 있었다고 보고, 3만 5천 원은 또 레퍼런스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죠. 투자활동 같은 개인이 들어간 거고, 대신 13만 5천 원은 투자활동 현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매각해서 13만 5천 원 유입이 된 거고요. 대신에 이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개인이 있으니까 3만 5천 원은 빼줘야겠죠. 전 해답이 다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해답 병렬 보시고. PPE 분석은 뭐 항상 나오다가 하셔야 돼요. 매각이나 취득이나 뭘 주면 하여튼 반대편 자료도 알아야 되고, 감가상각도 AD 돌리면 하여튼 반대편 자료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마지막 동글뱅이는 보통주 만주를 22달러에 발행했으니까 22만 달러가 유입이 됐을 거고요. 자, BS 가보면 커먼 스탁이랑 APIC 증가액 합치면 22만 달러가 증가했으니까 그거는 파이낸스인 거 아니까 그럼 스탁을 발행해서 22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하면 되겠죠. 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BS 가서 체크 안 된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자산 중에 체크 안 된 게 어떤 계정이에요? 자, AFS는 아까 OCI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걸 미리 봤었고, 자, 그럼 AR하고 인벤토리만 안 돼 있죠? AR하고 인벤토리는 대표적인 OA니까 여기 가감 조정에 들어오면 되고, 부채가 보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안 돼 있는 부채가 뭐예요? 자, 숄텀 뱅크 데트랑 롱텀 데트가 있는데, 이 롱텀 데트는 아까 여기서 11만 달러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낸싱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비연금 거래인 거죠. 대신에 숄텀 뱅크 데트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활동으로 돈이 들어온 걸 봐야겠죠.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백호용으로는 라인 오브 크레딧 이렇게 주면 똑같이 생각하시라고요. 어디 갔어, 저기. 3번에 숄텀 데트로 12만 5천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AR 인벤토리 AP는 우리 뭐 전형적인 스타일인 거니까, 자, AR 인벤토리는 각각 증가니까 빼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감소했으니까 또 빼고 셋 다 빼고, AR은 10만 원 빼고 인벤토리는 8만 원 빼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5천 원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 그동안 푸는 것보다 좀 특이한 거 보였어요. 바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 아까 AFS의 OCI 평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130만 달러 중에 그 11만 원은 그 비용 거래라고 알려줬으니까 119만 원이 현금거래라고 역추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현금을 잘 그동안 지금 여러 개 풀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뭐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죠, 솔직히. 뭐가 문제냐면 자료를 취합하는 거죠, 자료 취합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푸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문제 푸는 그 양이 좀 적어서 그런 거니까 문제만 좀 더 푸시면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끌고 와야겠구나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문제 푸는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런 거니까 대신에 부분적으로 보면 붕괴나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 아닌데 아까처럼 아까 그 데이터를 엄청 줬을 때 당황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세트 풀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 풀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 푸는 패턴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도 위안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설날 끝나고 한번 할 텐데요. 나머지는 하고 대신에 그 화요일 날은 현금 루표 좀 하고 인베스트먼트 중에 더 나는 부분 있죠? 좀 더 하고 연결 좀 하고 할 테니까 하여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시라고요. 화수 계속해서 해보고, 자,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315페이지 가서 자, Q8-2에 자, 그동안 푸는 거랑 유사한 거 내비두고요. 좀 독특한 거 몇 개만 얘기할 테니까 Q8-2에 포인트 몇 개만 잠깐 보자 이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다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거기 위에 BS 가보시면요. 좀 독특한 계정이 뭐가 보이냐면 이번에 그 리스 바뀐 걸 반영해서 ROU라고 보이죠? ROU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40만 달러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 40만 달러는 리스 게시한을 증가한 거니까 최소한 이 40만 달러는 그 비연금 공시상이겠죠. 왜냐면 그 밑에 어큐뮬레이티드 어모타이제이션이 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게시하는 날에는 40만 달러 찍고 연말에 가서 팔만 생각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위에 PP 밑에 AD 분석해서 감가상각비 찾아내고요. ROU 분석해서 어모타이제 찾아내서 따로따로 할지 한 번에 붙일지는 아까 우리 백컴 문제처럼 팝업을 찍어보면 알겠죠? 딥 앤드 어모타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합산해서 답을 해주고 따로따로 팝업이 나있으면 따로따로 넣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럼 그 상대 계정으로 부채가 보면 리스 페이업이 보이잖아요. 얼마 보여요? 그럼 처음에는 얼마였겠어요? 얘도 40만 달러겠죠. 그럼 얼마가 없어졌어요? 6만 8천 원이 없어진 거는 원금 상환이겠죠. 그럼 그건 무슨 활동이에요? 파이낸싱이겠죠. 에이, 그잖아요. 6만 8천 원은 파이낸싱이다 생각하고 그거 빼놓고는 다 보통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자료를 한 번 더 넣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자료인데요. 맨 밑에 1번 내려가 보시면 올해가 X 2년도인데 X 2년도 1월 1일 날 K 회사는 블리그 코퍼레이션 지분을 25% 샀는데 아무 말 없으면 지분법이죠. 그럼 27만 5천 달러 주고 산 겁니다. 자, 근데 그날 그 회사 자산부채에 장부가액이랑 공정가치가 같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장부가치랑 공정가치가 같았다. 디퍼런스가 없다. 그럼 지분법 상각이 없는 거니까. 그럼 지분법은 배당 상각 중에 상각이 없는 거죠. 그럼 자료 빨리 읽으셔야 되니? 지분법인데 디퍼런스가 없다는 자료 줬으면 어머타이제이션 할 필요 없으니까 이익하고 배당만 끌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이익이 이번에 12만 달러를 발생했고 그다음 페이지가 보면 배당이 없대요. 그럼 그 저쪽에서 12만 원 이익을 줬고 배당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익 배당 상각 중에 배당 상각이 없으니까 이익만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럼 12만에 25%는 얼마예요? 3만 놀랍게도 3만이죠. 그럼 3만만큼은 지분법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 BS 가보시면 인베스트먼트가 얼마가 증가했어요? 30만 5천이 증가했는데 이 안에는 취득원가 27만 5천 원 하고 지분법이익 3만이 들어간 거죠. 이거 그렇게 분석을 하라고요. 그래서 1월 2일 날은 캐시 27만 5천 달러 주고 인베스트먼트 27만 5천 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가서 저쪽 이익 난 거에 25% 끌고 와서 인베스트먼트랑 투자 수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각각 3만 원이라면 연말에 BS에 가보면 델타 인베스트먼트는 30만 5천 원이 증가했겠죠. 근데 이거 보고 현금 흐름이 35천 원 하면 안 되죠. 실제로 현금 흐름은 얼마예요? 27만 5천 원 가야 되니까. 요거는 CF 인베스트로 가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우리가 간접법이거든요. 간접법이 아까 지분법 이익은 레컨실레이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그럼 CF5로 가서 마이너스 조정하면 되겠죠. 많이 봐줬죠. 삼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31페이지 가보시고 이거 다 하게 되네요. 자 2번 가보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K회사는 30만 달러 론 to TLC. 그러면 30만 달러는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 한 거예요. 그러면 대비세 리시버블 30만 달러, 크레딧에 캐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론의 조건이 뭐였냐면 올해 연말에 가서 자 그 세미 애뉴얼 프리스프 페이먼트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그중에 첫 번째 금액인 37,500이 상환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30만 달러 빌려줄 때는 론 리시버블 30만 달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30만 달러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원금 상환이 된다고 하니까 요번에 TLC. 그러면 30만 달러는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 한 거예요. 그러면 대비세 리시버블 30만 달러, 크레딧에 캐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론의 조건이 뭐였냐면 올해 연말에 가서 자 그 세미 애뉴얼 프리스프 페이먼트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그중에 첫 번째 금액인 37,500이 상환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30만 달러 빌려줄 때는 론 리시버블 30만 달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30만 달러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원금 상환이 된다고 하니까 요번에 316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럼 이익 배당 상각 중에 배당 상각이 없으니까 이익만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럼 12만에 25%는 얼마예요? 3만이 놀랍게도 3만이죠. 그럼 3만만큼은 지분법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 BS 가보시면 인베스트먼트가 얼마가 증가했어요? 30만 5천이 증가했는데 이 안에는 취득원가 27만 5천 원 하고 지분법 이익 3만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1월 2일 날은 캐시 27만 5천 달러 주고 인베스트먼트 27만 5천 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가서 저쪽 이익 난 거에 25% 끌고 와서 인베스트먼트랑 투자 수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각각 3만 원이라면 연말에 BS에 가보면 델타 인베스트먼트는 30만 5천 원이 증가했겠죠. 근데 이거 보고 현금 흐름이 35천 원 하면 안 되죠. 실제로 현금 흐름은 얼마예요? 27만 5천 원 가야 되니까. 요거는 CF 인베스트로 가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우리가 간접법이거든요. 간접법이 아까 지분법 이익은 레컨실레이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그럼 CF5로 가서 마이너스 조정하면 되겠죠. 많이 봐줬죠. 삼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31페이지 가보시고 이거 다 하게 되네요. 자 2번 가보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K회사는 30만 달러 론 to TLC. 그러면 30만 달러는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 한 거예요. 그러면 대비세 리시버블 30만 달러, 크레딧에 캐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론의 조건이 뭐였냐면 올해 연말에 가서 자 그 세미 애뉴얼 프리스프 페이먼트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그중에 첫 번째 금액인 37,500이 상환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30만 달러 빌려줄 때는 론 리시버블 30만 달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30만 달러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원금 상환이 된다고 하니까 요번에 돈이 들어오면 론 리시버블을 상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얼마가 들어왔대요? 원금이 37,500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렇게 긁으면 델타 론 리시버블은 얼마예요? 26만 2,500이 플러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S가 보면 26만 2,500 보여요? 지금 315페이지 하는 거예요? 315, 316. 아무 데나 봐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그냥 어때? 뭐 알아듣는 걸 보는 거 같아. 어차피 모르는데 뭐 그냥 아무 데나 붙지 뭐. 딴 데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봤는데 못 알아듣는 더 속상하니까 그냥 딴 데 보고 그냥 핑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거 보면 뭐냐면 315페이지 가보면 이 금액이 BS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 금액 안에는 이 거래랑 이 거래가 네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현금으로 무슨 활동이에요? 딴데 보라고 보니까 CFI고요. 이것도 CFI일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활동에다 이걸 보고할 때는 두 개를 네팅해서 보고야겠어요? 따로따로 보고야겠어요? 따로따로 하는 거죠. 네팅 해보세요. 시험장 가서 네, 별걸 알고 싶어. 투자나 재무는 그로스로 하셔야 돼요. 뭐 다 네팅하죠. 다. 다 네팅이 다 그냥 그잖아요. 왜냐면 26만 2,500을 빌려준 거랑 30만 빌려줘서 이 37,500이 들어온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물론 크기는 똑같지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캐스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PP도 구입이 있고 처분이 있으면 따로따로 가요? 네팅해서 가요? 따로따로 가려고 지금 분개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네팅할 거면 레콘에 넣지 분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영업활동은 따로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업활동은 이 고객한테 얼마 받고 이 고객 이걸 다 보고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 네팅해서 커스터머한테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신 PP는 얘한테 이거 얼마 받고 얘한테 얼마 팔았다는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 정도는. 요거는 요 문장을 보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찾아내서 따로따로 투자활동. 물론 이걸 네팅하면 투자활동 합계는 맞았겠지만 아이템별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안 되니까요. 마지막 그 3번 갑 3번. 대신 이제 현금으로 쫙 이쁘게 만드는 건 해답 보고 집에서 각자 좀 하세요. 비슷한 거니까. 3번은 PP인데 자 코스트 6만이고 캐링 어마운트 35,000인데 4만에 판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캐시 PP 아까 똑같은 거니까 빨리 해보세요. PP인데 코스팅이 6만이라면 여기가 6만이라고 알아듣고 자 캐링 어마운트가 35,000이라면 여기는 25,000이라고 알아듣고 매각 대금은 4만이라고 알아들으면 개인이에요, 로스예요? 5천이 개인이라고 알아듣고 일단 여기서는 현금을 두 개 영향 주는 거죠. 첫 번째 4만 달러는 CFI로 가고 그다음에 개인은 간접법이니까 CFO 마이너스 조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거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각각 BS로 가서 PP를 뒤져서 구입액을 알아내고 AD를 뒤지면 감가상각비 알 수 있겠죠. 아까도 똑같이 하라고요. 이걸 가져갔더니 델타 BS에 PP 자체는 얼마가 증감했어요? 6만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구입은 없다. 없을 수 없는 게 죄예요?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네, 리스했어요. AD BS를 가보니까 AD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4만 5천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 알아낼 수 있어요? 7만이라고 알아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업활동이니까 CFO 플러스 상이죠. 됐어요? 그렇지? 이 문제는 투자활동이 좀 복잡한 거죠. 여기 아까 뭐요? 지분법도 있고 론 리시버블도 있고 PP도 있고 또 일부 리스도 있으니까 하여튼 투자활동은 좀 많이 는 거예요. 마지막 리스. 자, 316페이지 가서 자, X 2년도 1월 2일 날 파이낸스 리스를 했는데요. 리스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그 프레젠 밸류는 얼마냐면은 40만 달러고요. 그 페어 밸류랑 같았고요. 처음 리스료는 얼마가 나갔냐면은 10만 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은 8%라고 보고 그럼 첫 번째 페이먼트 할 때 이자는 얼마예요? 3만 2천이니까 원금은 6만 8천이었겠죠. 원금 상환은. 그리고 1월 2일이고 12월 말이니까 1년치 이자 다 잡아야겠죠. 만약에 7월 1일 날 했으면 이자 6개월치만 잡아야죠. 뭐잘 보자는 거예요. 1월 2일은 그러면 ROU 40만 달러랑 리스 라이빌리티 40만 달러 하라고요. 대신 10만 달러씩 5년이니까 총 페이먼트는 50만 달러죠. 이거는 이제 비연금 거래지만 공시상이죠. 아까 우리 해답으로 뭐 아까 G 모르고 있으면 그런 걸 답하고 G다 이렇게 답하고 아니면 서플리먼터리 디스클로저 이렇게 답하고 12월 말에 가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의 내용 뉴스가 5년이니까 상각이 얼마예요? 8만 있겠죠? 데빗의 어모타이제이션 익스펜스 8만 잡고 어큐뮬레이티드 어모타이제이션 8만을 내는 잡은 거잖아요. 8만은 조정상이 아니에요. 조정상이죠. 이거는 CFO의 플러스 상이다 이렇게 해주고 대신 요 5만원, 8만원과 아까 감가상각비 7만원 있잖아요. 8만원과 7만원을 따로따로 할지 합쳐서 15원을 할지 이제 팝업 보고 나는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좀 플러스가 발전이 좀 있어야지 아까 그 100% 아이템 팝업을 생각하고 좀 보란 말이에요. 근데 리스료는 10만이 나가는데요. 이 안에는 리스 부채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8에 30이니까 이자가 32,000이 빠져나가면 원금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68,000이 빠져나가겠죠. 이거랑 이걸 레팅하면 리스 라이빌리티 델타 금액은 33만 2천이 증가한 거잖아요. 대신 여기서 잘해야죠. 자, 10만 달러 중에 6만 8천 달러는 무슨 활동이에요? 파이낸싱으로 가고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6만 8천 원과 3만 2천 원으로 해서 6만 8천 원은 CFF 유출액으로 가고 3만 2천 원은 이자 비용이에요. 무슨 활동으로 가야 돼요? 지금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이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조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대신 오늘 뭐 했어요? 8조 그렇죠. S라이 몰라 S라이 좀 해봐. S 공시사항이라 좀 해봐. 그죠? 여기까지. 참고로 이거는 파이낸스 리스예요, 오퍼레이팅 리스예요. 파이낸스 리스고 오퍼레이팅 리스면 10만 달러는 다 뭘로 처리해요? 그냥 렌트 익스펜스로 처리하죠. 그럼 10만 달러는 다 CFO지만 간접법이니까 조정사항은 없는 거죠. 또 공시사항도 없는 거죠. 직접법이면 마이너스 10만 달러 하겠지만 간접법이면 내린컴에도 마이너스 10만 원 반영됐고 CFO도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면 그때 조정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겠죠. 대신에 이 오퍼레이팅 리스라면 이제 요 6만 8천 원만큼 감가상각을 시키는 거죠. 10만 달러는 다 렌트 익스펜스 시키는 거고요. 대신에 6만 8천 원만큼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6만 8천에 대해서도 이거는 비용금 거래죠. 그러니까 어머타이제이션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사항도 아닌 거죠. 오퍼레이팅 리스에서 상각을 한다는 건 부채의 감소액과 자산의 감소액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핵심은 부채가 파이낸스 리스나 오퍼레이팅 리스나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부채가 원래 얼마 줄어야 돼요? 68 줄어든 만큼을 부채 68 줄이고 자산 68 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비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타이징 익스펜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레컨실레이션 대상도 아니고 10만 원 다 나가는 거는 렌트 익스펜스니까 그거는 CFO로 가는 거고. 그러니 이제 설날 때 리스트를 봐야겠구나 생각이 그런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해야겠구나. 나를 한번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라고 일단. 그럼 아까 전에 설날 이후에 이제 화요일 날은 그 현금 분표하고 나머지 자료분하고 인베스먼트 자료분 하다 보면 한 2시간 가량 그거 해야 되니까 이제 연결 좀 하고 수요일 날도 계속 연결하고 그리고 연결 빨리빨리 하다 보면 7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장까지는 수요일까지 꼭 예습을 해보셔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은 나머지 어드베이스 다 끝내고 그리고 그때 릴리즈 퀘스천 풀려고 할 거니까는 토요일 날은 그 RQ 두꺼운 거 산거 있죠. 그거 한번 가져와서 쭉 한번 MCQ도 풀어주고 하여튼 1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해서 어드베이스 끝나는 걸로 하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이제 거부 재무제표 요것도 이제 살피고 한번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